이제 이거 할게요. 샤를 법칙. 아까는 보일 법칙이었고 이번엔 누구 법칙이에요? 샤를 법칙입니다. 지영이 됐니? 됐어? 네. 자, 샤를 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뭐가 일정할 때라고 해야 되냐면 얘는 압력이 일정할 때. 뭐가 일정할 때? 압력이 일정할 때. 그러면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어떤 값이 달라지게 되면 주변의 온도가 달라지게 되면 기체가 가지고 있는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 하시면 되거든요. 너네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이미 배웠지만 학교에서 배우기 이전에 너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자, 온도가 올라갑니다. 안녕 수민아.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예를 들어줄게. 뜨거운 여름에 네. 자동차 바퀴에 바람 넣어야 되죠. 네. 뜨거운 여름에 자동차 바퀴에다가 네. 바람을 가득 채우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이미 남자애들 몇 명은 알지? 터지지. 네. 왜 터져? 그거 온도가 높아지면 활발해져. 바퀴 안에 있는 그 기체. 기체들이 막 활발해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결국 바퀴의 크기가 부풀어서 터지죠. 그 자전거랑 똑같죠. 네. 그래서 자전거도 진짜 더운 여름에 바람을 가득 집어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약간 찌그러진 공 같은 게 있을 때 따뜻한 물에다 담가 놓으면 공이 펴져요. 얼음물에다 넣어놓으면, 따뜻한 물에 넣으면 펴져요. 왜냐면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이거 한번 할게요. 자,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기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뭐라 그랬어? 입자라 그랬지. 입자를 2개 정도 그려볼게요. 자, 입자가 2개가 있어. 근데 입자는 항상 움직여요. 항상 어떻게 하고 있어? 움직이고 있어. 그래서 처음에 파랑색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어. 이만큼. 그런데 주변의 온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입자들이 주변의 온도를 흡수해요. 그럼 입자의 에너지가 점점 많아지겠지. 입자의 에너지가 많아지니까 처음엔 저만큼밖에 움직이지 못했는데 나중에 이만큼씩 움직이는 거야. 처음보다 움직이는 게 점점 어떻게 됐어요? 활발해졌죠? 더 빨라질 수도 있고 활발해질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 처음에 크기는 이만큼밖에 안 됐어. 그런데 안에 들어있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다 보니까 크기가 어떻게 돼요? 커져요.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부피가 어떻게 된 거예요? 늘어난 거죠. 결론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입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크기가 어떻게 되므로 증가함으로 결국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됩니다? 증가합니다. 그럼 한쪽이 커지네요. 다른 한쪽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하죠? 이게 비례 관계죠. 이게 무슨 관계라고요? 비례 관계예요. 됐니? 아까 말했던 거 잊지 마세요. 너무 더운 여름에는 타이어에 바람을 가득 넣으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요. 터져요. 가스도 마찬가지야. 가스도 너무 더운 여름에 가스 충전을 만땅으로 하면 안 돼요.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나쁜 일 때문에 터질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이거에다가 이제 덧붙여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이 그래프는 무슨 그래프냐면 X축, Y축 그래프인데요. 자, 뭐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기체의 뭐가 달라진다? 부피가 달라집니다. 2가지를 보여줄 건데 첫 번째 그래프 1번, 그 다음에 2번째 그래프 2번. 둘 다 무슨 그래프예요? 정비례 그래프죠. 비례 그래프죠. 여기 과학 안에서는 정비례란 말은 잘 안 써요. 정을 빼고 비례. 그냥 비례라고 많이 해요. 왜냐면 비례는 비례인데 정비례가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냥 비례라고 하시면 돼요. 자, 1번 그래프도 2번 그래프도 둘 다 비례 그래프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온도와 기체의 부피 사이지. 온도와 기체의 부피 사이의 관계를 누가 밝혔냐면 바로 이 사람이에요. 누구? 샤를. 그래서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한다? 샤를 법칙이라고 하는데 2개 중에 하나는 틀렸어요. 1번하고 2번 중에 뭐가 틀렸을까요? 2번. 거수해볼까요? 선생님, 저는 1번이 틀린 것 같아요. 손? 그러면은 세모. 그럼 저는 1번이 틀린 것 같아요? 1번 틀린 것 같아? 그럼 2번 틀린 것 같아요? 다수. 모르는 것 같고. 그러면 왜 1번이 틀렸어?
우리 수학 시간에 함수를 배우는 이유가 과학에서 그래프 해석을 해야 되니까 배워야 되는 것도 있어. 여기 원점이죠. 네. 원점은 몇 콤마 몇이에요? 0,0이지. 0,0이라는 것은 온도가 몇 도일 때? 0도일 때 부피가 뭐란 얘기야? 0이라는 거지. 맞아? 여기에 답이 있어. 틀린 건 1번이에요. 1번은 틀렸어요. 지석이 혼자 맞췄네요. 설명은 조금 미흡했지만 잘하셨어요. 1번이 틀린 이유는 여기에 답이 있다 그랬어. 내가 질문할게. 온도가 0도일 때 부피가 0이라는 건 존재한다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 이 말인 즉슨 나로 예를 들게요. 선생님이 0도인 곳에 가게 되면 나는 부피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0이 돼요. 그럼 나는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야? 죽는 거랑 다르죠. 죽는 건 육체가 남아있으니까 사라지는 거잖아. 근데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부피가 없어질 일이 있어? 없어? 없어요. 최소가 될 수는 있어요. 뭐가 될 수 있다고? 최소가 될 수 있지만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0보다 큰 위에 있는 쪽으로 그려주는 게 맞아요. 바로 빨간색 그래프가 맞단 얘기예요. 이해됐니? 그래서 0보다 큰 위쪽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이게 바로 누구의 법칙이다? 샤를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잘 봐. 가상의 온도는 있어요. 가상의 온도가 뭐냐면 온도가 점점점 떨어지면서 부피가 점점점 감소해서 만날 것 같지? 네. 근데 실제로는 0이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대신에 어떤 지점이 있냐면 여기에서 말하는 입자가 더 이상 운동하지 않을 때의 온도는 있어요. 입자의 운동값이 0일 때, 더 이상 운동하지 않을 때의 값이 있는데 그게 몇 도냐면 영하 273도예요. 그게 몇 도라고요? 영하 273도예요. 됐니? 자, 이 부분이 쉽지 않은데 바로 뭐냐면 오늘의 하이라이트예요. 샤를이라고 하는 과학자는 샤를 법칙으로 아까 보일 법칙 했듯이 구하는 공식을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다고? 구하는 공식을 만들었는데 자, 뭐가 증가하면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 증가한다 그랬지. 됐니? 자, 첫 번째 처음에 온도가 있고요. 그럼 처음에 온도가 있으니까 처음에 뭐도 있어야 돼? 물질에 부피가 있어야 돼요. 됐니? 그냥 처음 부피라고 쓸게요. 그런 다음에 처음 온도에서 점점 온도가 증가했으니까 뭐가 돼요? 나중 온도가 되겠죠? 그럼 그 다음에 부피는 뭐가 돼요? 나중 부피가 돼요. 됐나요? 그러면 처음 온도에서 나중 온도로 변했지? 이 변한 걸 뭐라고 하냐면 온도의 변화라고 해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 온도의 변화. 그럼 여기서 자, 구해볼게요. 무엇을 구하라고 할까요? 나중 부피를 구하라고 해요. 무슨 부피를 구하라고 해요? 나중 부피. 그럼 말로 하면 이거예요. 나중 부피는 자, 크게 해줄까? 나중의 부피는 당연히 처음 부피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됐니? 그러면 기본적으로 처음 부피보다 커지니까 커지는 값이 얼마만큼인지를 판단해서 그걸 더해주면 되겠지. 됐니? 그럼 나중에 부피는 얼만큼 증가하냐면 처음 부피에다가 원래 가지고 있던 처음 부피에 곱하기 273분의 온도의 변화만큼 커져요. 됐니? 이건 누가 이렇게 공식을 만들어서 해준 거야? 샤를이란 사람이 이미 공식을 풀어낸 거야. 이 안에 여러 가지 막 비례식 같은 거 들어가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건 빼고 우리가 이것만 배우는 거야. 그래서 나중 부피는 처음 부피에 대해서 처음 부피의 273분의 온도 변화만큼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드릴게요. 처음 온도가 0도였어요. 몇 도씨였다고요? 0도씨. 0도씨일 때 부피가 몇 리터냐면 10리터래요. 몇 리터? 10리터. 그런데 나중에 온도를 올렸어요. 나중 온도가 273도씨가 됐대요. 엄청 올린 거죠? 그러면 이때 부피가 얼마인지 구하세요. 이때 부피가 얼마인지 구하세요. 나중 부피지. 단, 뭐가 일정할 때일까? 압력이 일정할 때. 얘는 뭐가 일정할 때? 압력이 일정할 때. 그럼 나중의 부피는요. 처음 부피가 얼마라고요? 10리터죠?
이 값에다가 더하기 처음 부피에 대해서 곱하기 몇 분의 273분의 온도 변화예요. 몇 도 올라갔어요? 273도씨 올라갔죠? 그럼 273분의 273은 얼마예요? 1이에요. 그럼 결국에 몇 더하기 몇이에요? 10 더하기 10이에요. 그럼 몇 리터 되는 거예요? 20리터 되는 거죠. 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럼 다시 이런 예 하나만 더 해볼게요. 선생님 그럼 다른 예도 들어주세요. 그럼 자, 처음 온도가요 10도씨였어요. 몇 도씨였어요? 10도씨. 그리고 그때 부피가 얼마였냐면요. 그때 부피가 273ml였어요. 네. 됐나요? 그런데 나중 온도가 됐어요. 나중 온도가 20도씨가 되었어요. 그럼 그때 부피는 분명 증가했겠지. 네. 온도가 증가했으니까. 근데 그때 부피를 구하래요. 뭐라고 났어요? X라고 났어요. 그럼 X는 처음 부피가 얼마였어요? 273ml였어요. 더하기 이 처음 부피에 대해서 얼마만큼? 273분의 온도 변화. 온도 변화 몇 도씨? 10도씨입니다. 그럼 약분 되죠? 그럼 약분 되니까 남는 게 뭐예요? 273 더하기 10이지. 그럼 얼마예요? 283ml가 되겠죠. 그래서 나중 부피 얘는 283ml입니다. 이렇게. 이게 누구의 법칙이라고? 샤를 법칙이라고 했어요. 지금 계산하기 편하게 선생님이 일부러 273에 맞춘 거예요. 그리고 웬만하면 이거에 맞춰서 나와요. 알겠지? 그래서 공식을 잘 기억하면 되는데 너희들의 수학적 능력을 판단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죠. 잘 봐요. 나중의 부피는 처음의 부피에 대해서 처음의 부피에다가 곱하기 뭐분의 뭐? 273분의 무엇의 변화? 온도의 변화라고 했습니다. 결합시킬 수 있죠. 누구랑 누구를 결합시킬 수 있어? 내가 이거 문자로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T는 V0 플러스 273분의 T라고 했을 때 플러스 저거 잘못한 거 하나 있어. 여기 곱하기예요. 여기는 뭐라고? 곱하기입니다. 됐니? 이렇게 해주게 되면 묶어줄 수 있는 게 있어. 결합할 수 있는 게 있어. 뭐 결합할 수 있어? V0. 너무 잘했어. V0 꺼낼 수 있죠. 그럼 여기 뭐만 남아요? 첫 번째 항에서는 V0를 앞으로 꺼냈잖아. 그럼 곱해서 V0 나오는 건 뭐가 있죠? 어떤 수지? V0 요거 봐봐. 여기 하나, 여기 지금 두 개, 항이 몇 개예요? 항이 두 개지. 근데 두 개의 항에서 공통된 문자가 뭐예요? V0죠. 그래서 V0로 결합을 했지. 됐니? 그럼 첫 번째 항은 살아 있어야 되잖아. 그럼 V0를 꺼냈어. 그럼 어떤 수를 곱해야 V0예요? V0분의 1. 그럼 1 나오잖아요. 1이죠. 뭐라고? 1이지. 그 다음에 플러스. 남는 거 뭐야? 두 번째 항에서 273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T죠. 됐어?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공식은 두 개예요. 이게 1번 공식, 이게 2번 공식. 1번처럼 쓰기도 하고 2번처럼 쓰기도 하고. 근데 답은 똑같이 나와요. 근데 두 번째 방법은 선생님은 잘 권하지 않아요. 근데 눈치가 좀 빠른 애들은 두 번째 걸 더 선호하긴 해요. 근데 첫 번째 거대로 하는 게 그나마 덜 헷갈리게 하는 거야. 몇 번 풀어볼 거냐면 7. 이거 언제 끄셔요? 치야. 맨 뒤에 7번 해보자. 샤를 법칙 맨 뒤에 있어요. 맨 뒤에. 그냥 수민이는 칠판 보시면 돼요. 왜 뒤쪽이요? 맨 뒤에 7번. 지금 해보세요. 지금. 오 마이 갓.